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한규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이채연 기자 나와 있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출석한 증인들은 어떤 인물들인지 이채연 기자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 윤 대통령 역시 직접 출석한 뜻을 밝힌 만큼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을 했고 오후 2시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돼서 일단 재판부에서 뭐 증거 인부나 뭐 추가 증인 채택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예. 본격적으로 2시 반부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애초 이제 9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한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요. 이후 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서 곧바로 시작이 돼서 국회 측 이제 두 분 다 이제 국회 측 증인 신청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국회 측 신문이 이어서 지금 윤 대통령 측에 대한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상대로 한 반대 신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이외에 지금 5시 반부터는 원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명의 인물 면면을 보면 오늘 탄핵 심판의 쟁점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라던가 체포조 운용 지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엔 좀 불리할 수 있는 증인들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각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본격적인 이 증인신문 내용을 좀 전달해드리기에 앞서서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윤 대통령 측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고 네. 곧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을 감안한 발언을 했어요. 주 2회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을 하면 앞으로 형사 재판까지 처리를 해야 돼서 좀 어렵다.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주 1회 정도로 지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주요 증인 신청에 대한 제한이 좀 많다. 증인 신청을 좀 많이 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의도는 일단은 뭐 이것 좀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예. 일단은 재판이 헌법재판이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다 보면은 뭐 방어권 행사라든가 변론권 행사가 좀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재판을 좀 시간을 좀 끊을 전략도 있는데요. 또 현실적으로 뭐 지금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뭐 주 3회 재판 예를 들면 뭐 헌법재판 2번, 예. 뭐 형사재판 1번 이런 건 좀 사실은 변호인 입장에서 준비하기 무리한 측면도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재판이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20일 날 이제 준비기일이 있는데요. 준비기일은 사실 윤 대통령은 출석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형사재판은 아마 3월 초나 중순 이후에 뭐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기 네. 때문에 최소한 2월 한 달 정도는 현재 이제 주 2회 이제 헌법재판이 좀 아직 뭐 변론기일이 다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주 2회 헌법재판은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날 헌재에 김봉식 전 서울청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걸 헌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어떤 인물인지 또 증인으로서 어떤 내용들 위주로 신문이 진행될지도 설명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기소돼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뭐 어제 윤 대통령 공소장 통해서 새로 나온 부분이긴 합니다만 윤 대통령이 주요 언론사들에 대해서 뭐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내렸다라는 의혹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방청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이제 뭐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 이런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도 지금 개입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또 공소장에 불거진 바가 있거든요. 예. 때문에 김봉식 서울청장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받고 있는 인물인 만큼 윤 대통령 측에서 직접 증인을 신청을 해서 이 부분
윤 대통령의 뭐 지시를 직접 받은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뭐 다른 이미 구속 기소된 인물들과 좀 진술의 차이점이라던가 지금 현재 국회 측 증인들이 대거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윤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이제 이런 조지호 증인도 지금 다시 부르기로 했고요. 김봉식 서울청장 역시 불러서 좀 증언의 신빙성 같은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증인 다시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금 추가로 증인들이 신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이채원 기자가 현재 여인영 전 사령관 증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조금 전 전해온 속보에 따르면 국회 측의 제주 신문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제주 신문이라는 것이 반대 신문이 끝난 이후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즉 여기서는 국회 측이겠죠, 다시 한번 신문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제주 신문까지 진행이 되면서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 5시 30분 예정돼 있던 홍정원 전 차장에 대한 신문은 조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탄핵 심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예. 윤 대통령과의 대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 취재진들이 나가 있는데 이미 홍장원 전 차장은 헌재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출석을 했고요. 예, 출석을 했고요. 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좀 국회에서 재차 폭로를 했고 윤 대통령의 지시 관련해서 분단위로 기억을 해서 증언을 했던 인물인 만큼 예. 이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추가 진술을 할지 이런 부분이 좀 집중되는 모습인데 여인영 사령관 증인 신문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어서 좀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신문은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오늘 세 번째 증인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고 아직 재판정에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 지금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국회 측의 제주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조금 전 헌법재판소 심판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직접 출석을 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다가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습니다. 사실 구속 적부심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었는데 구속 취소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네, 사실 구속 취소 청구는 이제 흔히 그 법정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구속 취소가 되려면은 이제 구속 사유가 이제 존재하지 않거나 이제 소멸한 때 구속 취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이제 증거인멸 우려라는 측면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직 본격적인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현 상황에서 이제 구속 사유가 없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변호인단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보석 청구거든요. 이제 구속된 상황이니까 이제 보석 청구를 예상했는데 왜 갑자기 구속 청구를 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봤는데 아마 구속 청구는 대해서는 법원에서 뭐 당장 이번 주라도 아마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후에 아마 시기를 좀 정해서 아마 뭐 공판 준비 기일 전후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보수 청구를 또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론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구속 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고 이제 보석 청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부에 간접적으로라도 좀 부담감을 주려는 좀 하나의 변론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증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증인대에선 이진우 전 사령관을 짚어보면 국회 측 신문을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네. 본인이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라서 조심스럽다라는 듯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어쨌든 국회 측 질문에는 거부를 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 반대 신문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국회 측이 주신문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하나하나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특히 지금 이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인물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뭐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뭐 이런 전화를 직접 들은 걸로 조사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 이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의혹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핵심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인물인데 본인이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서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답을 피했고 또 예. 기억에 없는데 이거를 또 증언하면 위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국회 측 주신문은 사실상 신문을 거부를 했고요. 근데 주로 좀 이 면면을 좀 뜯어보면 뭐 윤 대통령이 체포란 단어를 사용했느냐, 혹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 이런 뭐 종합적으로 국회 측에서 하나하나 따져 물었는데 모두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 답변이 불가하다, 이렇게 좀 일관적으로 말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에서는 좀 일부 옹호성 질의에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별적으로 이진우 사령관도 답변을 한 것인데 국회 측 신문 때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과 통화 자체는 인정을 했거든요. 예. 다만 이제 뭐 당시 상황을 좀 복기를 하면서 당시 윤 대통령한테 한 차례 통화를 받았고 국회에 도착했는데 무척 복잡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계엄 당시 그 밤에 있었던 국회에 진입했던 상황을 좀 보고를 했다. 이런 네. 수준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오늘 2시 30분부터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고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20분 정도 더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채연 기자가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국회 측 신문에는 좀 답변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게 됐는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이진우 전 사령관 이 계엄 담화문에 대해서 적법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발언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한다.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런 담화문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위법이나 위헌이라고 생각을 할 여지는 없었다. 이렇게도 발언을 했어요. 이 법정에서 직접 이렇게 진술을 한 게, 증언을 한 게 윤 대통령 측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요,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제 되게 뭐 어떤 뭐 방어를 위한 뭐 증언을 한 것으로 이제 일견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네. 이제 본인이 내란 관련해서 이제 구속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제 특히 이제 검찰총장 출신, 그러니까 법률가라는 측면을 되게 강조한 것이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이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한 계엄 선포다라는 본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본인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따라서 내란 관련된 목적이 본연이 전혀 없었다 이런 취지를 계속 간접적으로 이제 증언한 것인데요. 아마도 지금 형사 재판에서도 이진우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변론할 것인 게 왜냐하면은 이미 관련 부대 이제 군인들이 이제 동원된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CCTV라든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지켜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툴 수는 없고 아니면 누구랑 전화하거나 이런 것도 통신 내역 조회하면 다 뜨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도 역시 다툴 수 없어요. 결국은 본인이 믿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의가 없었다, 내지는 목적이 없었다는 측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이진우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유일한 변론 전략이고 그것이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증언 형식으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본인의 지금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오늘 이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방어권 행사와 비슷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국회 측 소추인단도 충분히 좀 예상하지 않았을까 생각 듭니다. 아마 이진우 전 사령관도 그렇고요, 여인영 전 사령관도 그렇고요. 이미 그들이 그 이번 내란 관련된 혐의 사실에 대한 입장은 형사 재판 준비 절차 과정에서도 일부 드러난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언 거부한 측면도 다 예상을 했을 거고 오히려 저는 향후에 진행될 홍장원 전 1차장 왜냐하면 이분은 기소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형사 사건을 이유로 해서 뭐 증언을 거부한 명분이 굉장히 적거든요. 오히려 이분의 어떤 증언 과정에서 굉장히 상호 간의 공방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우 전 사령관, 전 수방사령관이 오늘 2시 30분부터 1시간 50여 분 동안 증인신문을 받았는데 이채영 기자가 아까 언급을 한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다라는 발언도 네. 있었고요. 또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당시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를 통제하려 한 그런 것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뭐 국회 내부에 들어갈 계획은 없었다라고 말도 했고 또 의원을 실제로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와 관련한 좀 오늘 재판 상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진우 전
사령관 역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이런 뭐 국회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해서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강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긴 한데요. 이제 뭐 체포 지시를 받은 것도 없고 심지어 국회 본청이나 뭐 내부 구조 자체도 모른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공소장에 적시된 뭐 국회 병력 투입 시간이라든지 뭐 규모 관련된 질문에 대부분 모르겠다, 답변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때문에 재판관들이 직접 나서서 이 머릿속에 기억나는 단어가 있냐, 뭐 이런 본인의 지금 탄핵 뭐 형사 재판이 아니고 본인은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하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뭐 잘못한 걸 따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좀 일부 대답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계속 탄핵 심판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눈에 띄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예. 그 지금 청구인 측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이미 뭐 문을 부수고라서라도 끌어내라 체포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충격적인 대화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억 못한다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좀 콕 집어서 좀 집요하게까지 묻기도 했는데 역시 답변드리기가 제한된다라면서 사실상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변호사님 이런 태도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답답하고 왜냐하면 국민들은 뭐 일단 선입견은 배제하고 예를 들면 이게 좀 탄핵 사유가 된다 아니면 네.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배제하고 궁금한 것은 그 비상계엄 그 당시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이거든요. 예, 어떤 연유로 대통령은 이제 계엄 선포를 했고 과연 내란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측이 주장하듯이 뭐 이것이 뭐 어떤 국민에 대한 일종의 호소인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준호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이분한테 사실은 그 본인이 진술 거부한, 증언 거부한 측면은 어떻게 보면은 향후 형사법정에서 굉장히 본인한테 중요한 쟁점들이 냈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군인 을 동원해서 정신들 끌어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등장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등장하고 본인 입에서 나오거나 변론과정에서 나오게 된 자체가 그것이 적법한 지시에 의한 본인의 권한 행사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언을 애당초 기대하기 좀 힘든 측면이 있었고 오히려 저는 향후 오늘 곽정훈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도 계속 많은 진술들을 하였거든요. 예. 이분이 내일 모레 이제 증언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은 실체 진실들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조금 전 헌법재판소 법정의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5번째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이 직접 저렇게 발언을 하기도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상계엄 전에 부정적인 의견을 자신이 피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평소 군의 훈련 상황과는 맞지 않았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고요.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인영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조금 불리하다거나 좀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좀 예측됐던 상황인 거죠, 이건? 예, 사실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저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 기소된 형사 피고인들에게 이런 헌법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대해서 증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지만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 형사법이 정한 좀 일정 부분 권한 행사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또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몇몇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결론 짓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많은 관련자들의 형사 기록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또 증인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한두 명의 증언에 의해서 헌법재판 결론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결정되거나
이런 점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재심문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저희는 지금 김한규 변호사 그리고 이채연 기자와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보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한 앞선 제주신문 이후에 또 한 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재신문이 지금 시작된 상황인데 네. 상당히 신문이 두 차례씩 진행될 정도로 지금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한 질문 사항이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전에 부정적 의견을 본인은 피력했고 또 평소 훈련이 상황과 맞지 않다라는 의견까지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조금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인영 전 사령관도 조금은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네. 계속해서 신문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들이 더 오갈 수 있겠습니까? 네,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라고 하는 인물은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예. 나오겠지만 홍장원 전 차장에게 그러니까 이후에 체포 명단, 그러니까 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같은 14명의 명단을 불러줬다고 지금 지목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 때문에 지금 체포조 운용 질의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고 예.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는 뭐 체포조 명단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진술을 또 했고 또 예. 마찬가지로 뭐 이제 이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부하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지금 이미 검찰 조사로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여사령관이 김용현한테 명단을 받았다면서 수첩에 적으라고 했다. 이렇게 네. 좀 검찰 조서 내용까지 세세하게 그 나오면서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좀 윤 대통령 내지 김용현 전 장관과 이렇게 좀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위법성에 대한 부분 인식을 좀 낮았다라는 뭐 부분이라던가 뭐 우리는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군 체계상 뭐 이거를 전달을 할 때 윤 대통령의 지시라고는 전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함과 동시에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좀 예. 다소 이제 약화시키려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예, 지금 또 나온 속보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편한 사이는 아니고 보고하는 위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도 이제 일종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한다는 기자님의 얘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김용현 전 장관한테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뭐 얘기를 했다, 부정적 소신을 자신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도 뭐 이제 뭐 방첩사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제 개입했던 기관 중에 하나인데 뭐 방첩사가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 사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뭐 비상 소집된 게 당일 밤이고 이 비상 소집 완료된 것 자체도 계엄을 넘긴 이튿날 새벽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지휘 통제 시스템이 안 예. 갖춰졌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윤 대통령과 어떤 좀 선을 그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에서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증인신문이 종료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짧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오늘 윤 대통령이 과연 오늘 이제 증인으로 나온 인물들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할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예. 직접 신문하진 못했고 다만 이제 재판부가 이전 사령관에 대한 양측의 증인 신문이 다 끝난 뒤에 일부 뭐 직접 진술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좀 발언을 보면요, 이제 실제 뭐 이번 사건을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좀 비유적인 표현을 섞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뭐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냐라면서 진술을 했는데 좀 이제 뭐 여전히 지난번 탄핵 심판 변론 때 얘기했던 부분들 뭐 본관 위치에서 질서 유지하라는 차원에서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다가 뭐 소화기의 공격을 받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되게 이제 형식적인 계엄을 선포를 해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라고 말도 했었던 만큼 예. 좀 이 지난번 변론 때 말했던 것처럼
좀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이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네, 재판부에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증인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지도 관심이었는데 재판관들이 변호인 신문만 허용해서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조금 전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거든요. 지난번 4차 변론기일 때는 증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관점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 당사자가 그 직접 그 증인한테 뭐 묻는 경우도 뭐 흔히 볼 수 있는 종종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때도 오히려 저는 변호인들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용현 전 장관 간에 예. 그 서로 간에 어떤 뭐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마치 사전에 두 분이 뭐 이걸 논의하는지 이런 거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은 예. 마치 이제 어떤 것을 질문하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마치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듯이 예를 들면은 그걸 답변을 했거든요. 예. 답변하는 과정이 사실 직접적인 노골적인 질문은 아니었지만은 오히려 답변은 약간 선문답 같은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하고 근데 답변 내용은 그 온전히 그 윤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한 예. 그 답변들을 해서 저는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든가 연현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계엄 선포 당일날 윤 대통령과 그 통화를 한 사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변호인들이 말고도 윤 대통령도 본인이 굉장히 되게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물어보고 내가 그때 당시 어떤 내용을 했느냐, 내지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뭐 정치인들을 뭐 끌어내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물어볼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소추인들 지문에 다 증언 거부를 했으니까 아마 윤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자제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게 호수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윤 대통령이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발언을 했는데 사실 길지는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피청구인 본인이잖아요. 네. 이런 발언들이 탄핵 심판에는 앞으로 좀 법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미칠까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인데 이게 약간 뭐 문학적인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좀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그 의도 자체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정한 그 정당한 비상대권인 계엄선포권을 행사한 것이고 예. 그리고 국회에서 그 정당하게 이제 해제 의결을 했으니까 본인은 되게 단시간 내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고 여기에 어떻게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는 내란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부당하게 불법한 수사를 받았고 구속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계속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그 뭐 국민들에게 지지자들에게 계속 알리는 정치적 메시지로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신문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우선 여인영 전 사령관의 경우 국회 측이 체포조 의혹 관련해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조 명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했죠. 어떤 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갔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방첩사 자체가 지금 체포조 운영 의혹에 있어서 가장 핵심 기관인데 예. 여기에 지금 어제 윤 대통령 공소장 내용에도 드러났습니다만 뭐 국방부 조사본부라든지 국수본까지 조금 전반적으로 군이 다 투입이 됐다라는 의혹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예. 때문에 지금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가 어떻게 받은 건지, 뭐 국회뿐만이 아니고 선관위 출동 같은 게 어떻게 이뤄진 건지 이제 세세적으로 이 윗선의 지시에 대해서 물었고 여인영 방첩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 사항이라 진술을 자세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명단을 불러준 인물로 지목받고 있기도 한데 예. 홍장원 주장과 좀 배치되는 발언도 했습니다. 홍장원 차장과 뭐 국회 봉쇄 지시와 관련해서는 뭐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도 않다. 예. 홍장원이 통화 내용 중에 적은 메모 같은 경우에도 뭐 상식적으로 이상한 내용이 많이 든다. 뭐 별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이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요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제 배후에 있었다라고 하는 수사 이단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뭐 이 역시 구성 역시 본인은 아예 알지 못했다. 뭐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선을 긋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지금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고요.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한 영상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여인영 전 사령관이 우리는 군인이다, 부하는 책임이 없다, 또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위헌성 이런 부분은 군이 따지기 어렵다라고도 이야기를 지금 법정에서 했습니다. 아까 이진우 전 사령관이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저거죠. 이제 그 본인들은 또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이제 강조하고 예. 이것도 더군다나 상급자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국가 원수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군통 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지시인데 본인들이 거기서 이것이 적법하다 내지는 적법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 군이 동원된 측면도 있고 이런 것을 계속 변론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실이 이제 시적 진실이 규명이 되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그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이제 불법 지시에 대해서는 그걸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따르게 되면은 그 전부 다 이제 불법으로 인정이 되고 처벌도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두 사령관이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죠. 대통령 그리고 법률가 출신 더군다나 법률가 출신 대통령의 지시 이런 부분을 계속 따라 주장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판단할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그 형사 재판에서도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예. 변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적어도 이분들은 저런 증언을 하지는 않아요. 그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적법했다 내지는 정당했다 이런 식의 적극적인 증언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그 적법하지 않은 지시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군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법, 불법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예. 지금도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게 이제 체포조 명단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간다면 어떤 내용들 오가고 있겠습니까? 네, 일단 체포조 운영 관련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답변을 회피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 네. 좀 보면 이제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인영 전 사령관이 본인의 심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용어 같은 경우들 저희가 지난 탄핵 심판 변론에서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체포 대상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다. 이 용어 같은 경우도 본인의 형사 재판에서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일부 말을 아끼는 부분이었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선관위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도 좀 맥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적 권한 내에서 비상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취지로 부하들한테 말했고 본인도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나 여론조작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이제 지시를 내린 적이 있냐라는 질의가 이어졌는데 이것도 관련해서는 부정선거가 있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 또 법원의 판례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서 부하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다. 다만 이걸 직접적으로 자신이 보고를 받아서 어디에 전파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본인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났다라고 하면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재차 지금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에 하나로 문제 삼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좀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탄핵 심판,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서 또 직접 발언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지금 화면이 아니라 조금 전 윤 대통령 화면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나면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발언을 하고 있다는 속보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발언이 일부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영 전 사령관 증인 신문 마지막에 이 내용을 직접 발언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영 사령관 증인 신문 마지막에 직접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본인이 지시를 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 배경으로는 선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앞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의 연장선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국정원의 점검 보고를 보니 이 선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실한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군을 선관위에 보내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헌재에서 발언을 직접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전에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인신문 때에도 증인신문이 거의 종료가 된 뒤에 본인이 네. 직접 발언을 했는데 지금도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자신이 지시를 했다.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본인이 네.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거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인데 네. 다만 그 근거가 선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냈다라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나요? 네, 지금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변론기를 마칠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꺼내고 있거든요. 예. 심지어 지금 뭐 윤 대통령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2021년 21대 총선 그 연술 선거구 투표자 수 관련해서도 검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헌재가 기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가서 국정원에서 지금 뭐 과거 뭐 이런 부실한 시스템에 대해서 다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을 하라. 그렇게 해서 개헌군이 들어간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라고 방금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앞서 대법원에서도 지금 이 투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뭐 단정할 수 없다라고 연수구 같은 곳은 결론을 이미 내린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선거인 명부 같은 게 개인 정보가 가려져서 뭐 투표자가 실제로 투표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투표자 명부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헌재에서 좀 명확하게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가려야 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에 대한 좀 맥락이 다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계엄 이후 군이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방첩사는 선관위 근처에서 돌아왔다라는 소식 그리고 선관위 군 투입은 수사가 아니라 행정사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앞서서 지금 윤 대통령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 선관위에 군 보내라고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인데 직접 이렇게 입장을 굳세게 밝히고 있는 부분이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일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예. 이 비상계엄 당일날 그 많은 국민들이 그 상황 자체를 시청을 했는데 상황 자체를 실시간으로 보도받지 않았습니까?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선관위에 군인들이 간 것은 그날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뭐 CCTV를 통해서 군인들이 선관위 내부에 뭘 하는지 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 사진을 찍고 그래요. 예, 사진 찍고 예. 그래서 되게 의문스러운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군인이 가긴 갔고 그러면 갔긴 갔는데 누가 지시를 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는 그럼 왜 어떤 목적이냐인 거거든요. 이제 간 부분은 명백히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변론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 오염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오히려 부각시키고 싶은 것은 목적이겠죠. 이미 팩트는 있으니까. 그럼 목적 자체는 예. 계속 부정선거 의혹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떠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상 사태였는지 예. 그리고 그 의혹이라는 것이 과연 최소한의
다수는 단서였는지 예.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좀 판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더 전달이 돼서 전해드리면 계엄사령부를 만들기도 전에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라는 얘기가 추가로 들어왔고요. 그 선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듭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옳고 그르고 그 실체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이 확고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헌재는 윤 대통령이 이 부분을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그러면 그 선거 의혹이 실제인지를 떠나서 그 의혹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선포할 만했다 혹은 선포하기에는 조금 과했다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석을 해서 탄핵을 심판하게 되는 건가요? 아마 탄핵을 뭐 인용을 하던 예. 아니면 기각을 하던 이 부분은 탄핵 결정문에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우리 헌법 시스템에서 헌법 체계에서 예. 이런 대통령이 이제 어떤 선거 부정 의혹을 가지고 과연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커다란 쟁점이거든요. 정당성. 예, 근데 이미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사법부에서도 상당 부분 판단이 된 거예요. 사실 선거 부정 의혹은 현재 상황까지는 드러난 게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법원이라든가 선관위도 그렇고요. 그래서 선관위 사무총장도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제 증언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는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그건 단서가 없는데 단순히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혹만 가지고 과연 비상계엄을 통해서 선관위 서버라든가 뭐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하는데 중요 쟁점으로 볼 것입니다. 예, 지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당시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자신이 직접 지시를 했다.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군을 뭐 점거하라든지 아니면은 네. 뭐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라, 체포조를 꾸려라. 네. 혹은 뭐 포고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있고 자신과는 좀 무관하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지만 네. 선관위에는 직접 보내라고 지시를 했다. 이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증거들도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탄핵 심판에서 이번에 계엄이 평화적 계엄이었고 형식적 계엄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실제로 국헌 문란의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공소장 내용들과 정반대되는 진술을 윤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실제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냐라고 방금 전에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뭐 선관위 시스템 자체를 좀 스크린하기 위해, 살피기 위해서 뭐 이제 병력들을 투입을 한 것이고 뭐 국회 같은 부분도 네 그냥 곧바로 이제 군을 빼어내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제 예. 곧바로 본인이 뭐 철수 지시에 다 응했고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다 되지 않았느냐, 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라고 하면서 사전에 미리 이렇게 뭐 선관위 점검이라던가 뭐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렇게 진입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진짜로 이런 뭐 계엄의 어떤 실행 뚜렷한 어떤 계획을 갖고 했다기보다는 어떤 국민들 차원에서 경고를 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평화적 계엄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맞닿아 있는 지금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종료가 됐고요. 이어서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고요.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며 국정원 점검 보고를 보니 많이 부실했다. 또 계엄 이후에 군이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 또한 밝혔고 방첩사는 선관위 근처에서 돌아왔으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해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시스템을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살피기 위해서 군을 투입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제 오늘 가장 좀 쟁점이 격하게 다퉈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대면이 직접 예상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신문 가능성도 있을지 또 어떤 내용들 위주로 오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지 변호사님 한번 짚어주시죠. 아마 윤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겁니다. 홍장원 제1차장이 예.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 재판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 중 한 명이다. 본인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하필이면 그 핵심적인 증인이 그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 증언들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충분히 예상할 것이기 때문에 또 직접 통화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변호인도 뭐 반대 신문을 하겠지만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어떤 질문도 하고 또 홍장원 증인이 답변을 하면 또 다시 한번 묻거나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뭐 많이 보여질 것이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앞서 사령관들에 대한 증인 신문과는 다르게 이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조금 양상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이채영 기자, 이 홍장원 1차장이 왜 중요한 인물인지 또 오늘 증인 신문 어떻게 좀 예측을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엄 당일 밤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방첩사를 도우라고 하면서 이제 체포조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조에 대한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처음 폭로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뭐 분 초 단위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이번에 예. 뭐 다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이런 식의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좀 구체적으로 폭로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사실대로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겠다라고 오늘 탄핵 심판에서 입장을 앞두고 밝힌 만큼 네, 좀 주목이 되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직접 탄핵 심판정에 들어서는 모습이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